명절을 앞둔 아침, 민서는 시가에 부엌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끝은 팔을 썰고 냄비는 연신 김을 뿜었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릇의 방향까지 지적했습니다. 국물이 모자라 보이네. 민서는 더 우려내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등에는 열기와 긴장이 번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기대 휴대폰을 탭했습니다. 회사 메일이 쌓였어. 점심 전에 나갔다 와야 해. 그 말은 사실상 부엌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정오 무렵 민서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모친의 보호자 연락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쓰러졌고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짧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큰일 아니면 저녁에 가도 되겠지. 그 말은 식탁 위의 음식만큼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서는 신발을 질끈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저녁에 상황 보자. 병원으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민서는 창밖에 신호를 셌습니다. 빨강이 3번 바뀌는 동안 숨이 얕아졌죠.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고 즉시 CT와 수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수납 창구로 달려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끝까지 분명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가 빠져나가고 남은 건 무력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차갑고 길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시가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던 민서는 단체 채팅방 알림을 보았어요. 온천 리마인드. 오늘 6시 출발. 방배정 완료. 그 문자는 병실의 조명보다 더 눈부시게 민서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만 길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힘 표시도 뜨지 않았죠. 도연에게서 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렵다. 내일 보자. 그 문장은 연기처럼 이마에 내려앉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민서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은 늘 다른 사람이었죠. 밤이 내려앉자 의사는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상태는 위중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병실 창가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손등의 체온이 약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 그녀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약속처럼 낮고 또렷했습니다. 심야 민서는 병원 구내 편의점에서 따뜻한 물을 샀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단참에 서 있었죠. 그때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온천 숙소 앞에서 환하게 웃는 시가 식구들의 단체샷이었습니다. 하얀 김이 솟는 노천탕, 새 목욕 가운, 평온한 표정. 민서는 화면을 끕니다. 심장 박동이 한번 크게 울리고 그 다음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그 고요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요. 새벽이 되자 병원의 형광등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보호자 대기 의자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굳었지만 눈꺼풀은 떨어지지 않았죠. 전화기에는 부재중 통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정리하며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치료비 보증, 간병인 문의, 회사 휴가 신청, 그리고 변호사 상담. 종이 한 장에 4줄의 글씨가 고르게 놓였습니다. 마지막 줄을 끝낼 때 그녀의 피랍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명했고 깊었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민서는 펜을 접고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저녁 민서는 고요한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멈춘 듯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만이 무심히 돌아갔습니다. 검은 정장 재킷을 벗지도 못한 채 그녀는 손끝으로 명함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명함은 병원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변호사 연락처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고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는 온천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김이 오르는 노천탕에서 환하게 웃는 시가 식구들의 얼굴. 민서는 화면을 덮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에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은 시어머니가 보낸 택배라며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말린 다시마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몸 보해라. 애는 언제 가질 거냐? 그 짧은 문장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상자를 닫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이제 다른 힘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장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민서를 걱정했습니다. 동료 하유는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몸도 마음도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은 냉정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민서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해지 신청서를 내밀며 모든 자금을 정리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자유로 가는 첫 열쇠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서랍을 열고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빛을 잃은 채 돌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그걸 휴지에 감싸 탁자 위에 올려두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내일 이사 좀 도와줄 수 있나? 엄마가 허리 다치셔서. 민서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유학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해외 비자, 서류 목록을 하나씩 체크하며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커서가 화면 위에서 깜빡일 때마다 그 미세한 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새벽녘 민서는 거실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비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떠날게요. 사진 속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녀를 밀어주는 듯 했죠. 민서는 트렁크를 열어 여행용 가방을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 서류,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문장은 이별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날 밤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기는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공항 셔틀에서 내리자마자 양손으로 재킷깃을 여몄습니다. 도시의 냄새는 커피와 기름 그리고 이방인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짐을 풀며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유품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작은 은목걸이 하나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녀는 침대맡에 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여긴 멀어요. 그래도 잘해볼게요.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인턴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영어 인사들이 빠르게 오갔고 그녀의 이름은 낯설게 불렸습니다. 민석 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복잡한 계약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죠. 검색창에 낯선 용어를 입력하며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손끝에는 긴장보다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생존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퇴근길에 나섰을 때 도시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서는 거리의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죠. 오늘은 못 알아들었지만 내일은 이해할 거야. 그 말은 다짐이자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카페 창문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낯선 세상에 던져 넣었고 이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불을 켜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5년 안에 투자 담당자로 승진한다. 그 문장 옆에 굵은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민서는 펜을 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말았습니다. 손끝에 생긴 굳은 살이 새 인생의 첫 흔적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 전 영어 뉴스를 읽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놓칠까봐 회의 녹음을 반복해 들었죠. 실수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점차 끈질긴 여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민서는 어느새 부서의 핵심 실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은 주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신자로 올라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상사는 그녀에게 협상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말끝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기업 부패 스캔들, 도연그룹 연루 의혹. 민서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닌 어떤 결심 같은 것. 그녀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의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빛을 향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공기는 예전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수화물 카트 위엔 검정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미세먼지 대신 봄 냄새가 스며들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아왔어요, 엄마. 그 말에는 그리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힘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움그룹 대표 민석 킴이라는 이름이 신문 경제면에 실렸습니다. 라움그룹은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로 한국 진출이 화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회사의 대표가 한때
평범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서는 투자 설명회에서 냉철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청중은 그 세련된 태도와 논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도연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도윤타워였습니다. 과거 시가가 운영하던 그 건물이었죠. 민서는 법무팀을 불러 세밀한 인수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그 건물은 부채와 세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입찰 날짜는 단 2주 뒤 경쟁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우리가 가져옵니다. 라움그룹의 자금력과 해외 파트너십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입찰 당일 그녀는 직접 경매장에 참석했습니다. 검정 정장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 그녀가 입찰서를 제출하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날 오후 낙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라움그룹, 도윤타워 인수 확정. 그 소식은 곧바로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식구들에게는 재앙 같은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TV 속 뉴스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라움? 민석 킴? 그게 설마. 도연은 이미 잿빛 얼굴로 뉴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결코 받지 않을 사람이었죠. 민서는 사무실 창가에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긴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도윤타워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가 식구들이 여전히 건물 안에서 운영 중이었죠. 관리실에 들어서자 낯선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대표님 라움그룹에서 오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의 소유주는 저입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너 내가 감히 우리 걸?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걸 되찾은 것뿐이에요.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공기는 예전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수화물 카트 위엔 검정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미세먼지 대신 봄 냄새가 스며들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아왔어요, 엄마. 그 말에는 그리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힘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움그룹 대표 민석 킴이라는 이름이 신문 경제면에 실렸습니다. 라움그룹은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로 한국 진출이 화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회사의 대표가 한때 평범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서는 투자 설명회에서 냉철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청중은 그 세련된 태도와 논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도연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도윤타워였습니다. 과거 시가가 운영하던 그 건물이었죠. 민서는 법무팀을 불러 세밀한 인수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그 건물은 부채와 세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입찰 날짜는 단 2주 뒤 경쟁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우리가 가져옵니다. 라움그룹의 자금력과 해외 파트너십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입찰 당일 그녀는 직접 경매장에 참석했습니다. 검정 정장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 그녀가 입찰서를 제출하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날 오후 낙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라움그룹, 도윤타워 인수 확정. 그 소식은 곧바로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식구들에게는 재앙 같은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TV 속 뉴스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라움? 민석킴? 그게 설마. 도연은 이미 잿빛 얼굴로 뉴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결코 받지 않을 사람이었죠. 민서는 사무실 창가에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긴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도윤타워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가 식구들이 여전히 건물 안에서 운영 중이었죠. 관리실에 들어서자 낯선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대표님 라움그룹에서 오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의 소유주는 저입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너 내가 감히 우리 걸?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걸 되찾은 것뿐이에요.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라움타워 인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봄비로 흐렸고 민서는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표지에는 도연일가 부동산 불법 취득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덮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윤은 옆에서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긴장과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시가의 위선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민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확보한 자료들을 언론사와 공익단체에 동시에 전달하기로 했죠. 그녀는 불법 거래, 탈세, 허위 보고서 등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서류에는 도연의 서명과 시어머니의 인감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굴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내 편이에요. 민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노트북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고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요 포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연그룹 부패 의혹, 며느리의 제보로 드러나 라움그룹 대표
내부 고발자 아닌 피해자였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한때 도연과 시어머니를 명문가로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미 문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했죠. 도연은 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끝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민서는 뉴스 속 화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오랜 한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커피를 내려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민서는 컵을 손에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시작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방향을 향한 서막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가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도연은 경찰차에 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민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렸습니다. 민서는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회의실 유리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웃을 수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부드럽고 오래 묵은 상처처럼 따뜻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타워의 간판이 철거되는 날, 민서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얀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고 커다란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도윤타워라는 이름이 천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겁던 과거가 쇳덩이처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 간판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모니 빌딩 하모니 빌딩. 그 이름에는 더 이상 복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단어 조화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하모니 빌딩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초대된 인사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검정 슈트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금빛 리본이 달린 가위가 들려 있었죠. 이 건물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모든 문장에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던 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서는 리본을 자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하모니 빌딩의 1층에는 복지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무료 급식소, 상담실, 독거노인 쉼터까지 모든 공간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윤은 센터의 총괄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개관 준비로 밤낮 없이 일하며 민서 곁을 지켰습니다. 대표님, 정말 해내셨네요. 민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룬 일이죠. 그 말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비치는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노을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옥상에 홀로 올라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속에 또렷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다시 눈을 떴고 바람에 흔들리는 광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하모니 빌딩의 새 간판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고요하고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하윤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모니 빌딩 기부 문화의 새 상징. 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기쁨보다는 평온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복수 대신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분노 대신 기억을, 상처 대신 사랑을 남겼습니다. 도연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며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모니 빌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이내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연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맺음만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복수가 아닌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 뒤로 석양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모니 빌딩의 로비엔 기억과 조화의 공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민서는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봄은 도시의 나무들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모니 빌딩 앞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민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유품이 든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길 위의 햇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민서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납골당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하얀 벽 사이로 어머니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유리문 너머의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손끝으로 유리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때처럼 울지도 않아요. 하윤은 뒤에서 조용히 꽃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낙엽 대신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스쳤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도에 가까운 눈물이었죠. 엄마, 나 이제 용서할게요. 나 자신도 그 사람들도요. 그녀의 속삭임은 봄바람에 흩어져 멀리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마치 미소로 답하는 듯 빛을 받았습니다. 민서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산길, 하윤은 가만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민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삶으로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차 안, 창문 밖의 풍경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하늘은 더 맑아졌고 도로는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켜서 복지센터 기부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후원자 익명 5천만 원. 그 이름 없는 기부자는 도연이었습니다. 민서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을요. 하모니 빌딩의 간판처럼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 순간 햇살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상처를 덮고 새로운 계절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민서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라움그룹 본사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 프로젝트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죠. 국내 최초 복합문화 복지타운 건립안.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민서는 단정히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쉬고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실 안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윤이 자료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예산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자들도 긍정적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슬라이드 속엔 하모니 이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눈을 뜬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 말에 직원들의 박수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무거운 세월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지나온 흔적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는 어머니가 생전에 선물했던 것입니다.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틱,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서는 하모니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노부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무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이름처럼 모든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잔잔한 빛이 맺혔습니다. 밤하늘이 열리고 도시는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민서는 빌딩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도시의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시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향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이 그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웃음은 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평화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끝 복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시작이었다.